여러분 안녕. 오늘은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 문제풀이는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제 몇 문제만 뽑아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개념 파트 1에서 배운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에요. 수학 익힘책 6쪽의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이죠. 우리는 파트 1 개념 강의에서 배웠어요. 분모가 같을 때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만 해줘도 괜찮다고 배웠죠. 따라서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은 5 나누기 1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도 분모가 서로 같기 때문에 8 나누기 2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4라고 풀 수 있겠네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도 볼까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6 나누기 3이 될 것이고 이것은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15분의 14 나누기 15분의 2죠. 분모가 같기 때문에 14 나누기 2와 같고요. 7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간단하게 파트 1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9페이지의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을 때의 대표 문제 중에 하나네요. 일단 슬기는 우유를 9분의 4리터, 지혜는 9분의 3리터 마셨다고 합니다. 슬기가 마신 우유량은 지혜가 마신 우유량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식으로 써보면 슬기가 마신 우유의 양을 지혜가 마신 우유의 양으로 나누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9분의 4 나누기 9분의 3일 거고 분모가 9로 같기 때문에 4 나누기 3을 해준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 나누기 3, 즉 3분의 4배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수학 익힘책 10쪽에 있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파트 2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한다를 사용하는 문제네요. 그럼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분의 5 나누기 5분의 1은 분모가 10과 5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분해줘야겠죠. 통분은 10과 5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인 10으로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5 나누기 10분의 2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5 나누기 2가 될 것이고 이것은 2분의 5라고 풀 수 있겠네요. 자, 옆에 문제도 풀어볼게요. 14분의 8 나누기 7분의 2는 최소 공배수가 14인 분모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14분의 8 나누기 14분의 4가 되겠죠? 8 나누기 4가 되고요. 이것은 2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5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은 분모가 35로 통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의 7을 곱해준 35분의 14 나누기 35분의 15가 될 것이고 이것은 14 나누기 15가 될 것이고요. 즉 15분의 1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9분의 8 나누기 6분의 5는 최소 공배수인 18로 분모를 통분할 수 있겠죠. 따라서 18분의 16 나누기 18분의 15가 될 것이고 이것은 16 나누기 15가 되겠죠. 즉 15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분수를 1과 15분의 1 대분수로 바꿔줘도 되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굳이 바꾸지 않을게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문제는 페이지 13쪽의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길이가 6m인 천을 5분의 3m씩 잘랐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6 나누기 5분의 3을 구해라 라고 풀 수 있겠죠. 이런 형태 우리 파트 3에서 배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에서 자연수가 분자로 나누어 떨어지면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의 형태로 바꾸어 보았고요. 단순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5 즉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0개가 정답입니다. 대표 문제였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페이지 15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분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를 분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로 바꾸어서 푸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풀어보죠. 자, 문제 보시면 7분의 6 나누기 5분의 3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하여 풀
수도 있지만 파트 4에서 배운 것처럼 분수 나누기는 곱셈으로 뒤에 있는 분수는 뒤집어서 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풀어보죠. 7분의 6 나누기 5분의 3은 나누기를 곱셈으로 5분의 3은 뒤집어서 3분의 5로 풀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식 모양에서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분자인 6과 분모인 3이 약분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고 계산을 마저 해주십니다. 정답은 7분의 10이 되겠죠? 대분수로 굳이 고치지 않을게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7분의 6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뒤에 있는 분수를 뒤집어서 6분의 7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주시면 분자 분모가 2로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 곱해주면 15분의 1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누기는 곱셈으로 또 분수는 뒤집어서 계산해주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수학 익힘책 16쪽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형태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꿔주시면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2라고 바꿨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2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텐데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첫 번째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나누기와 분수를 뒤집어서 푸는 방법이 있겠네요. 통분 먼저 풀어보면 먼저 통분의 방법은 5와 9의 최소 공배수인 45로 분모를 통분해주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45로 통분을 해주시면 45분의 126 나누기 45분의 10이 나오고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나눠줘도 되고요. 계산해보시면 10분의 126 혹은 5분의 63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뒤집어서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2는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꿔주시고 앞에 있는 9분의 2를 2분의 9로 뒤집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식에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14와 2를 2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계산해보시면 5분의 6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분수의 나눗셈 대표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 남은 문제들도 한번 다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소수의 나눗셈 개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